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아홉 번째 시간으로 베이직 컨트롤 액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유니티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이 GS라는 시스템의 전달 함수의 타입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령치 인풋을 추종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인풋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GS를 일반적인 다항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분자에는 개인이 있고 부모에는 폴이 있고 분자에는 제로가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보시면 지금 폴이 원점에 폴이 이제 들어있는데 요 지수승을 보시면 요 n이 0, 1, 2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요때 원점에 내가 폴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는 타입 제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원점에 폴이 하나 있으면 타입 1 시스템, 그리고 원점에 폴이 두 개 있으면 타입 2 시스템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폴이 많아지게 되면 시스템은 쉽게 언스테이블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타입 0, 1, 2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락에 대해서 이제 전달함수를 페르프 전달함수를 한번 세워보고요. 그리고 인풋에 대해서 에러를 한번 전달함수를 세워보면 이렇게 돼서 앞에 1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RS분의 CS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차의 라플라스 변환값은 1 플러스 GS분의 1 곱하기 RS의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서 내 정상 상태의 에러를 구할 수가 있는데 내 정상 상태 오차는 정의상 정의가 이제 t가 인피니티로 갔을 때 내 에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된 도메인 S 도메인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파이널 밸류 시어럼에서 S는 0으로 갈 때 SES의 값이 어떻게 가느냐와 같은 값을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ES를 넣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풋이 이렇게 있고요. 이 인풋에 대해서 내 인풋별로 정상 상태 오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보고 싶은 거고 다시 이 인풋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닛 스텝 인풋이 들어오면 RS는 S분의 1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로 유닛 램프로 인풋이 들어오면
RS는 S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유닛 파라볼릭으로 들어오면 RS는 S 3승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원점의 폴이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도식적으로 살펴보면 요 각각은 이제 시간 t에서 내가 인풋을 땅 때리고 유닛 램프로 인풋을 때리고 유닛 파라볼릭으로 인풋을 줬을 때 상황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웃풋은 뭐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상 상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한번 양상을 보시면 마치 뭐와 같냐면, 요 맨 위에 유닛 스텝을 준 거는 마치 포지션을 일정하게 준 거하고 같은 양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포지션이 시간이 일정하다면 이런 쉐입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벨로시티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요 그래프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거는 네,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포물선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뭐 뉴턴 역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마치 요 스텝 램프 파라볼릭 요 쉐입이 포지션 벨로시티 엑셀러레이션의 이런 타입과 같아서 이런 유사성으로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는 요 단위 스텝에 대한 에러는, 정상 상태의 에러는 스태틱 포지션 에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램프에 대한 그 아웃풋의 정상 상태 에러는 스태틱 벨로시티 에러라고 부릅니다. 실제 벨로시티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유닛 파라볼릭에 대한 아웃풋의 정상 상태 오차는 역시 그 유사성 가지고 스태틱 액셀러레이션 에러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관계도 만족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면서 내가 폴이 더 쌓이는 이런 관계는 이제 적분이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관계들이 이제 잘 맞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개념상 포지션 벨로시티 액셀러레이션 에러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스태틱 포지션 에러 컨스턴트 KP라는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인풋이 S분의 1로 유닛 스텝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지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파이널 밸류 시어럼에서 이렇게 돼서 S는 소거가 되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 등장하는 이 텀을 우리가 KP라고 놓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타입 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KP는 지금 정의상 G0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이제 GS를 써주는데 GS는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 값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제로니까 지금 원점에 폴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S에는 다 0을 넣어주고 그럼 여기는 1만 남으니까 남는 것은 K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타입 1 이상의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원점에 지금 폴이 이렇게 남아있죠. 1 이상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S가 0이 들어오면 여기가 다 1만 남고요. 이제 분모에 0이 들어와서 결국 이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n은 1 이상이고요. 그러면 아까 타입 제로에서는 내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1 플러스 kp분의 1이니까 결국은 1 플러스 k분의 1이 돼서 내가 이렇게 지령을 땅 때렸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다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에러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지금 타입 1 이상의 시스템에서는 KP가 지금 무한대니까 이가 무한대분의 1이 돼서 이때는 정상상태 에러가 없죠. 이렇게 땅 인풋을 때리면 잘 따라가서 이렇게 지령값에 수렴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 GS라는 내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그 원점에 내가 한 개 이상의 폴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 단위 스텝에 대해서는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없이 추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원점에 폴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단위 시스템에 대해서는 항상 정상 상태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닛 램프 인풋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닛 램프 인풋에 대해서는 스태틱 벨로시티 에러를 정의를 하고요. 그때도 관련된 컨스턴트 KV가 등장을 합니다. 인풋은 S제곱분의 1이 되고 요런 인풋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지수가 하나로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s가 0이 되면은 요 앞에 텀은 이제 0이 돼서 사라지고 뒤에 텀만 남겠죠. 네, 그러면 다시 써보면 이렇게 돼서 요 분모에 있는 텀을 우리가 kv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k분의 1이 되는 거죠. 정사각대 오차는. 그러면 타입 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또 같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분모에는 원점에 폴이 없고 분자에는 이제 SGS니까 S가 곱해지고 K인 K가 나오고 이렇게 제로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S에 0이 들어가니까 이 텀들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0이 있으니까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타입 1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는 원점에 폴이 하나 없고 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분모 분자의 S가 서로 상쇄되고 S에 0을 넣으면 자 1만 남고 그럼 결국에 남는 것은 K가 되죠. 그 다음에 타입 2 이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 S가 0으로 갈 때 이제 폴에 n개의 폴이 남아 원점에 n개의 폴이 남게 되고 S의 개인의 제로로 표현을 하면 여기는 다 0이 들어와서 1만 남고 지금 여기가 S-1이 여기 남아서 여기 0을 넣어주면 이 KV는 무한대가 되죠. 그때 n은 2 이상. 자, 그러면 이 타입 제로 시스템에서 정상상태 오차는 0분의 1이 돼서 무한대가 되고 타입 1에서는 k분의 1이 되고 타입 2 이상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 되겠네요. 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static acceleration 에러 컨스턴트 K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RS가 S 세제곱분의 1이고 시간 t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인풋이 오겠죠.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여기가 제곱이 돼서 요 첫 텀은 S에 0을 넣어줄 거니까 이제 사라지고요. 뒤에 텀만 남는데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KA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계속 똑같이 루틴하게 분석을 해보면 타입 제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번엔 S제곱을 곱하고 이렇게 돼서 S에 0을 넣어주면 여기 분자의 S제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죠. 이번에는 타입 1 시스템에 대해서 S T1S 플러스 1 S에 0을 넣어주면 여기 사라지고 여기 1이 남아서 분자의 S가 남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2 시스템에 오면 네, 지금 계속 같은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 의도를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S제곱이 상쇄돼서 K가 남죠. 그래서 K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입 3 이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K를 구하면 일단 Sn이 원점의 폴로 오고요. 이렇게 돼서 S에 0이 들어오면 이건 1만 남고 지금 2가 사라지면 이렇게 S의 n-2승이 분모에 오니까 0을 넣어주면 값은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정상상태의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여기서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여기서는 k분의 1, 여기서는 무한분의 1이니까 0.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K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테이블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죠. 타입 0 시스템, 타입 1 시스템, 타입 2 시스템. 그 이상은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니까 이제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인풋으로는 유닛 스텝 인풋이 들어오죠. 그리고 유닛 램프 인풋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유닛 파라볼릭 인풋 또는 엑셀러레이션 인풋,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결과를 종합해서 써보면 결국에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써주고 요 밑에서는 에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에러가 이제 인풋을 추정할 수가 없어서 에러가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요 대각선 이상에서는 이제 다 0으로 채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타입이 있을 때 그 타입에 딱 맞게 인풋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 정사각대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시스템의 타입이 있고요. 그때 그 시스템이 그 이상의 타입을 가지게 되면 정사각대 오차가 다 0이 돼서 에러 없이 내 지령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타입이 모자라게 되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지령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내 시스템의 타입이 그 주어진 인풋보다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의 타입이 돼야 나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시스템의 타입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 원점에 폴이 몇 개가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적인 이런 폴의 개수를 가지고, 원점의 폴의 개수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인풋에 얼마만큼의 정상석대 오차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베이직 컨트롤 액션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루트 로커스 어널리시스로 한번 넘어가서 다른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